그러니까 김무성 자유한국당에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시겠어요? 홍준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홍 대표가 만약에 예.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서 올 연중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 나거나 이제 빨리 날아간다. 예, 그렇게 해서 낙마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당권을 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이라도 일단 가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단 적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선 것 같아요. 바른정당 네.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뭘 정리하고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로서?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예.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예. 이거 버리고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근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나갈 하기 것이냐. 위해서 예. 예,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다 보니까 예. 바른정당의 그 기호를 달고 나갔을 때에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기초위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뭐 권한대행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바른정당에 있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함께 나간다는 거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주호영 보고 바른정당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바른정당에 와갖고 원내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니까 당대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하고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주호영 보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님이 정치를 한다, 큰 예.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정봉주 의원님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데 힘 있는 그건 구실이고 예. 어찌 보면 그렇죠. 더 많은 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에 소속해 있는 위원장들, 기초광역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네.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다 예, 있죠.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예.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예.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이런 네. 거겠네요. 뭐냐면, 너네 탈당해서 와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러겠죠. 무슨 특별한 보장이 없이 그냥 와라. 결국 너네 바른정당 안 돼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싶지만 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가갖고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지역구도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구당 위원장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 다 정리해줘라, 너네가. 그럼 우리를 영입하듯이 받아라. 이렇게 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예. 홍준표 대표에게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처음에 얘기를
요구를 한 거죠.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정리 문제도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또 서청원 변수도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또 바른정당 내에서 또 이 끝까지 또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모양새가 많이 좀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이제 복당은 하나. 예. 하지만 나머지 좀 잔류를 좀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하도록 협상해서 몸값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의미가 전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점에서 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통합파 입장에서도 자강을 한 이후에 선거 직전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마치 뭐 다 포기하듯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근데? 그거는요. 예.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아니, 잠깐만 좀 봐요. 일단 예.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서로 견해가 틀리면 볼펜들이 있어요? 볼펜 던져요 일단. 아니 뭐 컵도 있습니다. 던지고 맘먹고. 휴대폰은 비싸서 못 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이 의원이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요. 홍준표 대표와 분명히 모종의 어떠한 이야기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모종의 이야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선거의 공천권. 맞습니다. 그런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9월 달부터 통합을 이야기한 이 시나리오대로 이것이 지향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의원들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플러스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시겠어요? 홍준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홍 대표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서 올 연중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 나거나 이제 빨리 날아간다. 예, 그렇게 해서 낙마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당권을 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이라도 일단 가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단 적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는 어찌됐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명분도 제대로 안 갖춰줬고 당대당 통합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그림도 많이 좀 어그러져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신속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품격 시대 바른정당의 분당, 탈당과 자유한국당의 입당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이정훈 평론가, 그다음 김남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토론하는 와중에도 문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400. 짧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돈 받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변호사니까. 네. 이게 지금 당 얘기하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네.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 네. 그러면은 대법재판이 언제쯤 있을까요?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관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요거를 여당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판 일자를 조정하거나 이런 짓은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대법이 개혁의 칼날을 빼든 건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정 순서대로 가면 지방선거 전에 할까요? 그 이후에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대법은 거로 시간이 저는 없잖아요. 생각이 되는데요. 대법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법원에서 네.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과거의 대법원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보든 뭐
보수든 어떠한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든 민감한 사건은 굉장히 조금 들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로. 예, 선거 이후로. 특히나 선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거 기간을 피했었고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있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은 가까운 시일 이내에도 발표를 안 하고 선거가 있은 한참 뒤에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어떤 사건도 사실상 그 선거 이전에 미리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로는 또 얼마나 될 이게 것이냐. 뇌물죄인가요? 예, 뇌물죄가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경남지사 선거를 할 때에 성완종 지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 그러면 형이 5년 이상이? 네, 5년 이상 특가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인데 지금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1심과 2심에서 나왔던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가치 평가를 좀 달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홍준표 의원실의 쇼파 아니, 배치가 어땠다든지 요런 정도거든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나요, 진술이? 진술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사람의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이 일치했고요. 다만 진술 그 장소와 그다음에 뭐 운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고 떨어지게. 근데 사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4년 전의 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실을 자꾸 막 매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쇼파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하는 경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어느 시점이라든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것인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것도 본인도 이것에 연루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아무런 어떤 억하심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는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아마 대법원에서 조금 달리할 것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실은 좀 증언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죠.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무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뇌물인 네.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뇌물은 준 사람의 그 발언,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뭐 녹음을 해놨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인데 일부러 이걸 둘이 어느 정도 짜웅이 돼갖고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갖고 살짝 이것을 저 양반에게 뇌물 줬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화장실 왼쪽에 있는 실제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고 소파가 정면에 있었고 소파에 앉아갖고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이 오른쪽이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 말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란 그렇게 말이에요. 된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진술을 안 바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증언 내용을 바꿨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승모 전 그 부사장이 증언을 살짝 그렇게 바꾼 부분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윤승모 유죄에서. 이분은 또 예. 서초원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 서청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하고 뭔가 통화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지. 그래서 이제 그 녹취 계속, 내용이 있고. 예, 불거져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일단 그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계속 조금만 더 부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대법원이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뒤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 치르는 데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뒤로 쑥 밀어버리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그랬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일단 그 신임 그 김영수 대법원장 자체가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이전에 이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 연말, 이제 늦으면 내년 그 초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돼버리게 되면 유죄 판결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이 일단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아마 친박계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일단 대표직 사퇴하라고 아마 이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예. 그때를 노리는 거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인데 그거 관심 있어요? 당연히 관심 있죠. 그래요? 난 관심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포기 안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관심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는 의미 있네요. 당연히 예. 관심은 없는데 의미 있어요. 예. 뭘 정리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예.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예. 이거 버리고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 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근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나갈 하기 것이냐. 위해서 예.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그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예.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이런 네. 거겠네요. 뭐냐면 너네 탈당해서 와라. 바른정당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러겠죠. 무슨 특별한 보장이 없이 그냥 와라. 결국 니네 바른정당 안 돼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싶지만 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가갖고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지역구도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구당 위원장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 다 정리해줘라 너네가. 그럼 우리를 영입하듯이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예. 홍준표 대표에게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처음에 요구를 한 거죠.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다 보니까 예. 바른정당의 그 기호를 달고 나갔을 때에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기초위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뭐 권한대행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바른정당에 있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함께 나간다는 거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주호영 보고 바른정당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바른정당에 와갖고 원내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니까 당대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하고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주호영 보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님이 정치를 한다, 큰 예.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정봉주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데 힘 있는 그건 구실이고 예. 어찌 그렇죠. 보면 더 많은 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에 소속해 있는 위원장들, 기초 광역 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예.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다 예, 있죠.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예.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김무성 자유한국당에.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시겠어요. 홍준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홍 대표가 만약에 지금 예.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서 올 연중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 나거나 이제 빨리 날아간다. 예, 그렇게 해서 낙마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당권을 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빨리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이라도 일단 가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단 적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선 것 같아요. 바른정당 네.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